블랙소마 2 찍겠습니다. 자, 헌터 선수께 먼저 물어볼게요. 아이언 스파이더 오하라 줄일 때 블랙소마 1탄 찍으면서 징글징글한 정말 희대 캐릭터로 남으셨는데 그거의 연장선이에요. 지금 사쿠라에 대한 감정이 더 안 좋나요? 그때 오하라 줄에 대한 감정이 더 안 좋나요? 애초에 근데 저는 오하라주리라는 사람 자체를 네. 그렇게 별로 싫어한 적이 없어요. 놀랍네요. 예. 근데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고 있어요. 제가 오하라주리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친형이 잘못한 게 있어도 저는 그걸 꼬집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실수에 대한 거는 체크를 해주는 편이고, 예, 그리고 그 사람 자체를 그렇게 막 싫어하고 이랬던 적은 없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쿠라는 아예 다르죠. 사쿠라는 어떻게 다르죠? 하면 안 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것도 마치 이제 저를 겨냥하듯이. 무슨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부상 아웃이 됐어요. 원래 작년 11월에 미스터 사탄이랑 경기를 하고 나서 1월 달에 2달 턴 만에 오하라주리랑 할 수 있냐. 오퍼를 받았죠. 네, 근데 2달 턴이었고 훈련 중에 또 이 부상이 더 악화돼서 경기를 못 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제가 캔슬로 이제 부상 아웃으로 나가면서 사쿠라가 대체 선수로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주리 선수. 이겼어요. 네. 근데 카운트다운 영상 때도 마찬가지고 승자 인터뷰, 그거는 좀 레전드 짤이죠 사실. 네, 승자 인터뷰 마치 마약한 사람처럼 이렇게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때. 근데 그 다 언급들을 보면 부상에 대한 거를 그걸 얘기를 해요. 근데 뻔히 자기가 내가 부상 아웃으로 빠지고 대체 선수로 투입되는데 요즘 선수들은 뭐 전적 관리를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았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빠지고 들어간 자리에 자기가 그렇게 들어가서 멋있게 KO 시켰어. 멋있게 KO 시키고 이겼으면 더 이렇게 멋있게 인터뷰하고 나오면 됐는데, 솔직히 현장 분위기 좀 쌓여졌던 거 아시나요? 좀 인터뷰 때문에 좀 쌓여졌어. 물론 본인은 눈치 못 챘겠지. 뭐 어떡하라고? 내가 긁었나? 본인이 긁힌 거지. 오. 내가 긁었나? 다른 선수들도 안 그래도 막 부상 때문에 이렇게 눈치를 보고 경기를 강행하다가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지고 이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고, 사실 우리 선수들끼리는 알잖아요. 이 운동이.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래서 뭐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그랬는데 왜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내가 했던 어떤 부분에 뭐가 이렇게 긁혀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네가 경기를 선수가 아파야 되는 거는 경기를 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고 네가 얘기했고.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못 뛰었지. 그래서 사과했지. 이기고 일단 너무 실수했어. 네. 내가 있는 게 내가 원래 이기는 그림이었다고. 먹고 있던 소주잔 바로 내려놓고 저 바로 집으로 갔어요. 약한 거 아니에요? 싸우고 싶어. 부상으로는 싸우지 않아야 될 이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원래 더 잘했는데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솔직히 후회는 없거든요. 그렇게 한 거에 그 후회는 없지. 왜냐면 내가 한 거니까. 근데 뭐랄까 그냥 신나서 그런 거 같아. 그 흐름에. 네. 근데 뭐 내가 그렇게 뭐 말한 게 잘못이야? 잘못이야? 네가 말한 거를 그대로 지키면 잘못이 안 돼. 그냥 근데 너는 그 네가 말한 거를 안 지켰잖아 결국에. 근데 너는 왜? 너가 뭔데 나한테? 난 부상으로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너가 나한테 기회를 줬다고? 어떻게 보면 기회가 돌아간 거지. 알아. 그래서 나는 그것도 뭐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뭐 메시지 같은 게 오면 저는 다 답장해줘요. 다. 그래서 그 사람을 깐 거냐, 그 사람을 저격하고 그런 말을 한 거냐, 헌터를 저격하고 뭐 그런 말을 한 거냐. 근데 애초에 신경도 안 썼어. 그냥 헌터를 저격한 건 아니었다.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이다. 나는 그랬다.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한 거에 지금 긁힌. 그러면 전적 관리하는 선수들 누군데 얘기를 해봐. 그냥 요즘 씬이 뭐 때문에 안 싸우고 뭐를 위해서 하고 뭐를 위해서 안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전적 관리 했다고 생각해. 근데 너 전적 관리했대? 근데 그 뉘앙스가 딱 그 부상.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이제 뭘 하지도 않은 인터뷰 나와있고. 그 말을 했는데 내가 너를 지목해서 말했냐고. 그렇지, 그거는 교묘하게 빠져나갔지. 내가? 근데 느낌상 그걸 보면은 존나 피곤하다 진짜. 피곤해. 근데 솔직히 이거를 본 사람들은 아마 다 아실걸요? 본 사람들 다 신경 안 쓰잖아. 너만 그러는 거니까.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느낌이 뉘앙스가 딱 그거잖아요. 뭐 그냥 그렇구나. 원래 그러니까 뭐 별 신경 안 써요. 뭘 원래 그래? 지면 인정 안 하고 안 줬다고 하고 네 자리처럼 물고 늘어지고. 아니 나는 확실하게 진 경기는 졌다고 인정을 해. 그리고
진 게 아닌 것 같으면 아니라고도 본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막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보단 낫지 그게. 적어도 거짓되게는 살지 말아야지. 알았어, 그렇게 살아. 너처럼. 나? 내 거짓된 게 뭐가 있는데? 구라 잘 치잖아. 내 뭔 구라 쳤어? 캔슬한 거. 아 캔슬하고 내가 죄송하다 했잖아. 내가 캔슬한 게 뭐 어떤 구라를 쳤는데? 시합 아파도 뛰어야 된다고 구라 친 거. 아파도 뛰어야지. 근데 그 범주라는 게 내가 뭐 저는 뭐 이거는 시합을 뛸 수 있는 부상입니다. 이거는 시합을 못 뛰는 부상입니다. 내가 이랬어? 어? 아니 내가 뭐 세세하게 나열을 할 필요가 그러니까 너 안에 꼽혀가지고 괜히 뭐 어쩌라고 그래서 와씨 뭐 어쩌라고. 결국은 그래서 싸우게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서로 그러니까 서로 쿨아웃 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럼 두 선수는 판정 가면 안 되겠네요. 한장 안 가죠. 저는 이미 배수혜진을 어쩌면 쳤어요 지금. 나 판정 가야겠다고. 아 좋습니다. 지금 계속 판정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판정 관련 대법원장이거든요. 우리 헌터 선수가 네, 대법원장으로서 예. 논란의 경기. 예. 사쿠라 선수는 이 경기를 이기고도 욕을 먹었어요. 원래 그 전까지 투교로 완전 떡상 중이었는데 이걸 이기고도 이 떡상이 끊기면서 악플 엄청 받았는데 오하라 주리를 보냈거든요. KO를 보냈는데 얼리스탑 논란이 있어요. 그걸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자 대법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하라 주리의 이력을 저는 다 봤잖아요.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선수의 경기 스타일들이나 경기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흐름에서 오하라 주리는 사커킥을 한두 대 맞고도 역전승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하라 주리의 마음을 알죠. 오하라 주리는 억울할 만하죠. 왜냐면 그렇게 과거에 사커킥을 한 대 맞고도 일어나서 역전승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전 이해가 되고 솔직히 말하면 얼리스탑이다. 네, 좀 빨랐어요. 빠르긴 했어요. 아, 얼리스탑이네. 조금. 네, 왜냐면 제가 알기로 아마 그 시점에 사쿠라의 손이 부러졌을 거거든요. 맞지? 손 부러졌지 그때. 안 말해줄 거야. 경기 끝나고 백스테이지에서 어쨌든 인터뷰 때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 경기 때도 지금 또 손 부러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손 다쳤죠 그때. 예. 근데 보면 그렇게 만약에 심판이 말리지 않았고 손이 다친 상태로 경기 마치 저처럼 제가 1라운드 때 오하라주랑 싸워도 손이 부러졌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후반으로 갈수록 분명히 골절상이 있는 사람이 불리할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또 오하라주는 과거에 자신의 경기처럼 역전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좀 어필할 수 있었고 예, 그 베테랑 선수는 솔직히 경기를 60전 가량 뛸 정도로 예, 되게 많이 뛴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상황에서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뭐 저는 적절히 잘 말렸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것도 지금 달라요 의견이. 아니 근데 뭐 주리랑 저도 시합 끝나고 무조건 상대 쪽에 가서 인사를 하거든요. 주리한테 가서 인사를 했는데 너한테 다운 당한 거는 당연히 인정한다. 다만 심판의 판정이 마음에 걸릴 뿐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제가 그래서 알겠다. 아쉬운 마음. 왜냐면 저도 그 마음을 아니까. 저도 다 그래 본 적이 있고. 그래서 뭐 그냥 알겠다고 하고 끝났기 때문에 이미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바꾸려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하면 되잖아요. 주리랑. 그리고 주리는 챔피언이 됐잖아요. 또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악플이 뭐예요? 솔직히 사람들 앞에 나오기로 마음먹어서 악플 먹어야죠. 그 악플 다는 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악플 달리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지. 그래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얼리스탑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적절히 잘 말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격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너무 흔한 경우잖아요. 맞아 어디서든 나오는 맞아 모든 단체에서 나오는 상황이죠. 어떤 식으로도 끝나고 어떤 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격투기 경기의 결과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보니까 두 선수 다 공통점이 있네요. 줄이랑 싸우고 난 다음에 악플을 먹었고 줄이랑 싸운 그 경기에서 논란에 휩싸였고 그렇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다룬 적이 있는데 거의 논문 쓰기 직전까지 갔는데 이게 일단 일본인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일본인 멋있는 간지난 사무라이는 인기가 많아요. 일단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사이키 대표도 인정한 사실이에요. 오히려 한국 선수들이 똑같은 일을 겪으면은 욕을 엄청 하고 오하라 주리가 하면 오히려 좀 더 관대하고 오히려 편을 들어준다. 한국이 미안해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줄이랑 저랑 또 일맥상통하는 게 사실
주리도 그렇게 심판들한테 억울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억울했죠. 저도 상대 선수한테 오하라 주리한테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 경기의 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불만을 약간 어필했던 거고. 근데 주리 그 다운당하는 장면 편집해가지고 조롱. 그건 주리가 날 건드렸으니까. 그 인터뷰 때 막 도망갔다 런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저도 열받았죠. 그래서 아 이 새끼 안 되겠다 하고 놀렸어요. 솔직히 재밌잖아요. 다 재밌자고 사는 건데. 알겠습니다. 근데 좀 솔직히 근데 그렇게 애매하게 KO 시켰으면 인터뷰라도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 부분이 멋이 없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알아서 잘해봐. 저 걱정되는 게 사쿠라 선수가 혹시라도 이기면 어떤 인터뷰를 할지가 걱정돼요. 그냥 저도 몰라서. 그러니까 그 항상 그 현장에서의 느낌들 하잖아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고 이걸 말할 수가 없는 게 솔직히 맨날 지다가 그렇게 큰 애 이겼는데 눈깔 돌아가죠. 눈깔 돌아가서 그렇게 인터뷰 했어. 그게 뭐? 저 헌터 선수도 걱정돼. 헌터 선수가 이겨도 이쪽 인터뷰도 걱정돼. 여기도 또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 이거 가거든요. 이거 두 분 다 누가 이겨도 누가 져도 인터뷰가 상당히 관전 포인트다. 그리고 제가 아까 두 분 공통점 얘기한 것도 주리와의 경기가 논란이었고 악플의 시작이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 선수 다 각자 난 주리를 이긴 선수다 라고 주장하는 선수들이에요. 그죠? 한 명 이겼고 이쪽은 난 사실상 이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긴 사람이 사실 타이틀전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왜냐면 지금 주리가 챔피언이기 때문에. 지금 직소가 챔피언이면 뭐 약간 뜬금없는 소리일 수 있겠지만 주리가 챔피언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28일에 이 감정 싸움을 케이지에서 끝내도록 하시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모인 경기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타이틀이 걸린 미들급 타이틀전. 국내에서 가장 강한 미들급 선수는 누군가를 가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치가 정말 가장 기대되는 매치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 킹콩 선수 웰터급 타이틀로 가면 되는데 미들급 타이틀로 바로 최원준 선수를 하고 싶다고 어필하셨어요. 솔직히 덤백 선수가 너무 이번에 경기를 너무 못하셨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뭔가 한 번 더 하고 오면은 저랑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 들고, 근데 그 전에 저는 타이틀을 따고 싶어서 타이틀 욕심 때문에. 더 어려운 이제 화이트 베어를 선택한 거고, 저는 어차피 목표가 3석권이거든요. 하나 늘었어요? 웰터, 미들, 그리고 저는 중량까지 원래 이제 양질 선수까지? 3개니까 어차피 중량은 제일 마지막에 할 거고 미들부터 먼저 따고 그리고 웰터 가서 이제 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중량 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해외급까지 노리는 줄 몰랐어요. 확실히 이 먹보정가들이 같이 혼시 한잔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웰터 못 내려온다니까. 근데 좀 힘들 수 있어요, 진짜. 웰터 못 내려온다. 미들 뛰고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들에서 좋은 모습 못 보이면 제가 안 붙으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오, 맞아. 오히려 복수해줄 수 있죠. 알겠습니다. 또 화이트웨어 선수. 괜찮아. 이것도 그냥 굉장히 수월하게 받으셨어요. 제가 원래 잘하는 색사 밝기 전문이라서 한번 밟아주려고. 저 화이트웨어 선수가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멋있다고 항상 생각되는 게, 사실 저 정도 위치가 되면은 내가 이제 이긴 선수한테 진 선수들이랑 같이 해주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진 선수가 나랑 또 싸우고 싶으면 또 밟아줄게. 뭐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여기 그냥 누구든 와 다 밟아줄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요. 네, 그때까지는 누군 합쳐도 괜찮습니다. 또 약간 연장됐네요. 저번에 만날 때는 올해까지. 올해 말까지라고 하셨는데 운동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막상 운동해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괜찮을 것 같고. 인수 아버지 대 인수 아들 싸움 아닙니까? 그니까요. 제가 좀 말하기 그거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도 그냥 전 지금 우리 아들이랑 싸우고 한 5년이 지났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또 증명하면 돼요. 계속 증명을 하라고 하네요. 그 방구석 벌레들 아주 제가 요새 많이 싸우고 있거든요, 벌레들이랑. 댓글에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인스타 돌려보면. 어딜 가도 뭐야, 어딜 가도. 옛날에는 많이 안 싸웠는데 그냥 그냥 악플도 팬이다 이렇게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제가 먼저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니, 화벤 선수는 블랙 컴뱃에서
팬 많은 선수 중에 탑5에 꼽히거든요. 물론 35살 이상이긴 한데 안티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싸우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제 저기 우리 아들내미 팬들이 아직도 막 뭐라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냥 계속 너는 죽는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긴 사람 진 사람 바뀐 상태로 애들이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다.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네. 걔는 뭐 지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나이가 엄청 들어서 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빨리 나이 더 먹기 전에 오라고 하는데 뭐 안 오니까 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이 경기 지면은 거의 평생 쫓아다닐 것 같거든요. 그 무리들이. 키면은 인터넷 접어야죠. 제가 한동안 끊을 뻔했거든요. 한번 뺄 뻔했어요? 악플이 하드코어 하더라고요. 팬들이 블랙컴뱃 팬들이 와 하드코어 해가지고 DM으로 계속 날라오더라고요. DM으로 질리도록 날라와가지고. 저는 맨날 온다. 맨날 그 막 가게를 만들어서 야 짱까자. 네, 짱까자. 그 요번에 킹콩 선수한테 지시면은 그거는 이제 다 적어야죠. 싸우지 않겠다. 싸우지 않겠다. 인터넷 SNS 아예 안 했고. 아예 안 하고 그건 탭을 치시는 거네요. 이제. 진짜. 키보드 워리어로서의 아이, 그 생활을 은퇴. 알겠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기면은 증명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증명을 해도 네. 또 하라고 했고. 킹콩 선수는 사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전성기 시작이거든요. 이렇게 짱짱한 킹콩 선수를 잡아도 또 증명하라고 한다. 그 사람들은 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뱉어서 그래도 이기면은 계속 이기면 싸워야죠. 알겠어요. 킹콩 선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니까 그냥 단순히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아들처럼 황수 선수랑 같이 훈련을 하세요. 사진도 찍으시고. 뭐죠? 약간 의도적인 도발인가요? 네? 그거 네. 저는 네. 솔직히 말하면은 네. 인성이 더 이제 네. 좀 윗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황수 선수가 졌는데도 키에요. 쿠쿠 했는데도 쿠쿠 했는데도 쿠쿠 했는데도 그분을 위로 쳐주는 이유는 뭘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인성이 너무 자만해가지고 방송에서 네. 근데 그것도 실력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것도 지적이 갈립니다. 격알목들이 하는 말들. 킹콩 선수가 좀 몰랐네. 격자라리 또 네. 격알목의 말을 또 하니까 안타깝네요. 그냥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인성이랑 훈련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관심이 왔습니다. 훈련 안 해보셨죠? 같이? 훈련 같이 아직 안 해보셨죠? 네. 안 해봤으니까 원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오, 진영 싸움 미쳤다. 와. 저도 격투기 선수로서는 이 의견이 맞아가지고 당신이 또 실력이니까. 네. 그러면 황희 선수가 잘하는 건 맞고 그 당시 다 그렇게 해서 다 끝냈던 건데 다른 사람들은 그건 못 끝냈다는 거는 그건 실력에서 졌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황인수 선수랑 훈련하는 킹콩 선수와 화배 선수랑 훈련하는 또 동현 선수가 또 서로 이래서 이게 재밌는 거거든요, 이 경기가.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 두 분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정장을 보면 안 돼요. 이 다운튼 더블렉에서 맞춘 이 국가대표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둘 다 입고 왔어요. 한일전 9구의 영웅, 한중전 9구의 영웅, 3조고대 폐공장 우승. 요거거든요. 지금 국가대표들끼리 붙는 게 또 재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유대전이죠. 거기도 국가대표들끼리 싸워서 굉장한 빅매치였는데 저는 이 경기 그 정도로 기대가 됩니다. 저는 무조건 뭐 네. 일라운드 무조건 피니시요. 원래 스타일이 그러니까. 네. 저는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게 대놓고 서로 전략을 얘기했고요. 네. 근데 오늘 충격적이었던 건 본인의 강점이던 이제 오히려 그 인파이팅이었던 짝패 복싱을 킹콩이 졌어요. 왼손이 묶여있으니까 네. 또 달라요. 뭔가 못하겠더라고요. 또 약간 달라요. 아시다시피 저는 스텝을 많이 밟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근데 판정이 어떻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판정 볼 보시니까? 헌터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인정을 하는데 임팩트 있는 거는 자기가 많이 때렸다 그러죠. 그럼 불복하시는 거예요? 헌터 하시는 겁니까? 눈치 보지 말고 인정을 하는데 그냥 그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정타 횟수를 봤습니다. 네. 정타 횟수를 봤고 임팩트도 봤는데요. 물론 킹콩 선수도 임팩트 있는 거 맞췄는데 약간 그 1분 했거든요. 30초까지는
또 화이트베어 선수도 임팩트 있는 걸 많이 맞췄어요. 네, 그래서 이제 딱 임팩트는 또이또이, 정타는 여기에 더 많아서 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거 짝패복싱을 보신 팬분들은 이거 또 경기가 기대될 것 같다. 왜냐면 아시나요? 지금 원래 여론은 다 킹콩이 이길 거다. 그렇죠. 화배 약간 걱정됐는데 한중전 보고 더 걱정된다. 네. 적절만 하죠. 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임팩트 있는 걸 맞췄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맞았을 때 어때요? 여기 이제 또 펀치력으로 한 펀치력 하거든요. 황인수 선수도 위험했어요. 하셨을 때 기억나시죠? 네. 16원 쓰라 그런지 뭐 크게 뭐 이런 거 없어서. 문제 없다. 실제로 두 분 다 얼굴이 깨끗하십니다. 네. 야차 선수. 두 선수랑 다 해봤습니다. 자, 두 선수랑 다 해봤고 두 선수한테 패배했어요. 물론 미들급에서 했고 웰터급에서 했지만 누구 승 보시면 야 이게 너무 재밌는 포인트다. 저는 화이트베어 선수 오지 않을까. 이유가 대편 좀 들어줘.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화이트베어 선수 판정 피니시. 2라운드쯤에 피니시. 와 이거 맞추면 대박. 야차 선수를 더 압살한 거는 또 킹콩이잖아요. 그게 또 여기가 탑독을 가져가는 게 있거든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랑 해왔던 선수들 다 저 말했어요. 은퇴시켰다, 은퇴시켰다. 다 못했거든요. 똑같을 겁니다. 누구나 다 질 생각 안 하고 이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기 진짜 무서워요. 전성기가 드디어 열렸고 동기부여가 돼서 완전 전투력이 본체급으로 돌아와서 완전 달라졌고 지금 다 피니시 하고 있잖아요. 상대들을. 한정전에서 약물러를 그렇게 때려잡았고. 뭐 별로 안 쓰던데요. 아 그래요? 뭔가 이상한 걸 못 느꼈어요? 영보스 선수 약간 느꼈다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제 손목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데 안 돌아가더라고요. 저런 거 못 느꼈어요? 승모근만 보여가지고 그냥 승모근이 좀 약물 이슈다. 너무 올라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진짜 불컴 선수를 셉니다. 약물로도 때려잡아 버리고 또 여기도 한일전 때 그때 거의 몇 킬로 차이 났죠? 킹베어 때? 한 20kg? 저는 한일 월드컵 이후로 그렇게 전율이 있었던 경기가 없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때 느끼셨죠? 와 떼창.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환호성 같은 거를 받을 수가 있을까? 이럴 정도로 받았어가지고. 잊지를 못하시죠? 근데 그때 그 킹베어도 약물이었어요. 추억이네요. 약물로도 잡는 괴물 두 명이 드디어 타이틀을 걸고 만납니다. 좀 기대가 되고요.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져야 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혹시 만약에 이겼다 치고 이겨서 인수한테 가서 아버지 이기고 왔어 이럴 거야? 그렇게까지 아니야?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그렇게까지는. 내 얘기 들어보니까 절대 주면 안 돼.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또 더 아쉬운 거 있나요? 영보스 선수 아쉽지 않아요? 너무 많이 맞았어. 와, 야 재밌었다 이벤트. 와, 말 너무 많이 했다, 그죠? 와, 오늘 너무 많이 했다. 퇴근해야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색다른 시도를 많이 하는데요. 블랙컴뱃 13, 12월 28일 고려 하중체육관에서 열리는 초특급 초호화 빅 이벤트 부제를 원래는 시작할 때 항상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끝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컴뱃 13 덤버랜드의 부제는 정상결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대진에 참가하는 모든 출전 선수들 국내에서 정말 정상들만 모였다고 생각하고요. 타단체에서 나오는 카드들 사실 여기 요번에 넘버링 대회 때 나오신 선수들에게 다 진 선수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상들끼리의 싸움, 이 정상들끼리의 결전,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진짜 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12월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타단체들이 넘버링 대회를 준비하는 만큼 진짜 이 대한민국의 이 격투판에 정상이
블랙 컴뱃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넘버링이라고 생각해서 정상결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대전들은 다 타이틀전 아니면 타이틀전으로 갈 수 있는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결전, 말 그대로 정상결전. 여기서 이겨서 내가 정상이다, 내가 블랙 컴뱃 정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시면 좋겠습니다. 타이틀전만 무려 4개입니다. 모두 전력을 쏟아서 최고의 대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판은 깔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대진 최고, 스토리 최고, 이제 여러분들의 경기력, 경기 내용만 최고이면 됩니다. 2024년 12월 28일 올해를 장식하는 그날을 고려대 화정체육관 KG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